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 말씀드렸는데 뭐 좀 이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참 저는 이게 정상이라면 무엇이 딱 보이잖아요. 우리가 뭐 저도 정치 오랫동안 봤지만 이미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. 있는데 이 답을 안 가려고 하니까 계속 빙빙 돌리고 혁신 비대고 나발이고 뭘 혁신해 스스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 양반은 제가 딴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집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인사한 걸 보면요 놀랍습니다. 자 우상호 정무수석, 네. 그 다음에 이 강훈식 비서실장, 네.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굽니까 이제 김경수를 이제 뭐 행안부 장관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? 뭐, 검토한대죠. 네.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뭘까라는 생각. 또 보면 뭐 좀 통합 같아. 근데 그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다음번 선거에 또 강원지사를 나가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강원식은 충남지사 나가려고 그래요. 네. 자 그리고 김민석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김경수는 경남지사 나가려고 해요. 지금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지금 어영부영 있으면 안 돼요. 이미 지방선거는 시작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구도 자체가 우리가 총선에 이제 3번을 연달아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? 과거에는 보수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으로 굳이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보수가 약간은 우위에 있었는데 이게 점점 넘어오면서 이 판 자체가 지금 진보층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더 수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네네.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이 판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뭐 나타났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일정 부분 민주당 지지 쪽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. 구도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년에 단체장에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선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지금 경력 쌓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. 그런 느낌이 네. 드는 거예요.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말씀하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일단 굵직한 명함에 이력 하나를 새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특검 3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그렇죠. 사정정국으로 넘어가게 네. 됩니다. 그러면 국민의힘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판이 맞아요. 펼쳐지게 됩니다. 계속해서 예를 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중진급의 정치인,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어떤 수사 대상에 올랐다. 이것도 매일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는 그렇죠. 형편인데 지금 기존의 인선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굵직한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내년 초나 봄쯤에 뭐 개각을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실 개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선에다 내보낸다. 그러면 이거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한 뒷배에다가 네. 기울어진 운동장에다가 이쪽은 지금 사정정국으로 막 죽을 똥살똥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내년 지선도 보나마나 저쪽 우위로 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까 네. 이런 염려가 됩니다.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. 이게 지금 뭐 정말 당원들이 지금 또 이 국민의힘 국민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뭐 한 대표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고 있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 이게 보수 지지자들은 보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이 뭐랄까 이 전략적인 예전엔 전략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보면 자꾸 뭔가 이게 뭐 배신자 아니냐 이 프레임으로 보시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꽤 그동안의 성공을 통해서 굉장히 전략적이 됐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금 걷다가 자빠지는 이런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.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까지 내줘버리면 진짜 퍼펙트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다 져버리는 정말 퍼펙트한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자 그러면 방법은 결국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뼈를 깎고 정말 이 개혁을 하고 저 정면 돌파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을 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무슨 김기현이가 무슨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한다고 저 좀비처럼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거 보면 덜 망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. 이렇게 망하고도 그리고 뭐 정상적인 경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대통령 헌납한 이거는 무전략도 아니고요.
반 역전략이에요, 역전략. 네. 상대편 이롭게 해주는. 음.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타적 대통령이에요. 네. 참 네. 이재명 남은 잘 당선- 챙겨줘요. 네. 이재명 당선시켜줘. 참 또 그것도 모자라 선거 직전까지 그냥 네. 필사적으로 노력해. 지금 다 이쪽 사람들 그냥 다 죽여줘. 아주 그냥 그렇죠. 지방선거까지 그냥 아주 그냥 낱낱이 그냥 죽여줘. 근데 그렇게 돌돌 말아먹고도 예, 보니까 뭐 예, 탄핵 반대 당로 무효화 이것도 이제 상당수 중진들의 또 저항이 있나 봐요. 네. 그러니까 아직 덜 망했다는 것 같아요.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? 예, 덜 망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.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, 이게 답은 정해져 있고 스스로가 정말 해야 되는 정말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면서 야 이렇게 이기주의일 수가 있냐? 이 정도 망가됐으면 스스로 내가 좀 하겠다는 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. 야 그리고 릴레이도 딱 3명으로 끝나버렸어요.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. 도대체 이 작자들은 염치 뭐 반성이란 게 있는 사람들인가?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정말 그런 또 회의감도 들어요. 그러니까 릴레이가 아니고 그냥 공 돌리다 만 거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대선 전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. 이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명확한 입장을 후보 자신과 네. 당이 명백히 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오로지 목 놓아서 그걸 외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어요. 그거는 그 계엄 선포가 된 즉시부터 위헌 위법하다고 규정을 했었고 이것은 탄핵의 당론으로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탄핵의 바다 계엄의 강을 건널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. 또 하루라도 빨리 참, 건너야 되는데요. 참 그 위에서 술잔만 들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이제 이 돌아가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쓰신 희망이라는 자서전을 요즘 제 책상에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그 희망이란 제목이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그 활자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면 이 속에서 그냥 천불이 올라오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또 희망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대로 가다가는 딴 걸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모든 게 무너지는 사법도 무너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안보 문제까지 지금 뭐 15일 날 이 G7 대상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사명감을 누군가 희망을 좀 앞장서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해야 될 작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참 거기에 발을 들여야 될지 안 들여야 될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